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여주는 약사입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비타민 D를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비타민 D는 최근에 유튜브에서든 방송에서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햇빛을 잘 쐬지 않는 한국인에게 비타민 D는 많이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남성은 86.8% 그리고 한국 여성은 무려 93.3%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비타민 D는 영국 의학저널에서 임산부가 꼭 복용해야 한다고 선정한 비타민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바로 엽산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비타민 D입니다.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엽산은 꼭 챙겨 먹는데 그에 반해 비타민 D는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정도만 복용을 하게 되니 아마 많은 임산부가 임신 기간 내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로 임신 기간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비타민 D의 역할과 임산부에게 특히나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체내에서 비타민 D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에 저장이 돼요. 첫 번째는 햇빛을 받아 합성되거나 두 번째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타민 D는 간에서 중간 활성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체내에서 대부분은 이 중간 활성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에 저장된 비타민 D는 그 이후에 신장에서 활성형 비타민 D로 다시 합성이 되어 칼슘의 흡수를 돕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 성장이 일어나는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뼈의 재형성 과정은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절 연령대에서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비타민 D의 역할은 칼슘의 흡수를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포 분화와 증식 조절, 면역 세포에 작용해서 자가 면역 질환 및 염증 반응 억제도 하고요. 세포 주기를 조절해서 암 발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그럼 제가 비타민 D가 임산부에게 왜 특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문 근거들과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요로 감염 예방에 좋습니다. 요로 감염은 원래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취약한데요. 그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의 요도가 좀 더 짧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신 중에는 특히 요로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심한 요로 감염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소변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에 좋습니다. 저는 그 어떤 이유보다 이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임산부들이 꼭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산후 우울증은 실제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지만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임신 중에는 태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양의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되는데 출산과 함께 아이와 함께 이 태반이 빠져나오면서 여성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여성에게 많은 감정 변화를 겪게 하고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증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 D가 산후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 또한 비타민 D가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산모와 그렇지 않은 산모의 비타민 D 수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주산기 우울증의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생리기간에 겪는 PMS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임신 후 출산에는 이보다 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여성에게 생기게 됩니다. 정말 이럴 때 보면 여성은 특히나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이 좀 실감이 됩니다. 출산 후 우울증은 많은 산모들이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 만큼 비타민 D 복용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꼭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타민 D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2014년 미국 LA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연구팀은 임산부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을수록 출산 시 통증이 심하다고 발표를 하였고,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면 미숙아 출산율도 현소히 감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모의 비타민 D 수치가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신 중에 비타민 D가 부족했던 인부가 출산한 아이의 경우 3세 이전에 아토피 피부염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산모의 비타민 D 농도가 10 미만일 경우 생애 처음 3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발생 위험이 2.77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폐의 기능 장애 및 각종 호흡기 질환, 저체중아 등 많은 부분에서 성장 과정 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타민 D의 정상 수치와 그 정상 수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비타민 D를 추가로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혈액 검사로 확인하는 비타민 D 수치는 간의 중간 활성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수치를 말을 하는 것인데요. 30에서 100이 정상 수치이고, 목표치를 50 정도의 수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타민 D 수치가 100 이상이 넘어가면 독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수치가 10 이하로 나왔다면 심한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꼭 추가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임산부들은 대부분 산정 검사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내가 부족한 비타민 D만큼 얼마만큼의 비타민 D를 추가로 복용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타민 D 수치를 10만큼 높이려고 한다면 비타민 D를 1000IU를 3개월 정도 추가 복용하시면 되고요. 20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 2000IU를 최소 3개월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약국에 가시면 비타민 D 영양제가 1000에서 2000, 4000, 5000 이렇게 단위별로 영양제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구매해서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비타민 D의 안정적인 수치 목표를 50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비타민 D 수치가 20 정도로 나왔다 하면 목표치 50에 도달하기 위해서 3000IU 정도를 추가 복용해 주시고요. 비타민 D가 10 이하로 심한 결핍 상태라면 4000에서 50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정말 최소 3개월은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4000에서 5000 정도를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혹시 독성 기준치인 100을 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잠깐 그래프를 보면 6개월까지는 약간 가파르게 그 수치가 올라갔다가 점점 수평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000IU를 2년 이상 복용을 하여도 절대 100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으로 인한 독성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임산부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타민 D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